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 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6일 경상 매일신문 19면 오늘의 제목은 믿고 기댈 수 있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허경태님이 정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원의 비참한 생활 밖에 몰랐던 주인공인 주디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키다리 아저씨의 도움으로 꿈과 같던 대학 생활을 보내게 된다. 키다리 아저씨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독자는 그 정체를 알고 싶어 주디와 한마음이 되어 궁금증을 느끼게 된다. 마지막 한 페이지를 남길 때까지 키다리 아저씨의 정체를 밝혀주지 않는다. 마치 추리소설과 같이. 그러나 이 소설의 재미는 수수께끼 풀이만 아니다. 주인공 주디의 밝고 순수한 마음과 유머 있는 삶 등의 일은 사람의 마음을 크게 뒤흔든다. 물론 주디는 다른 보통 여자아이와 같다. 예쁜 옷, 새 모자, 그리고 명주로 만든 양말까지 갖고 싶어 한다. 잘한 과목은 국어이고 독서를 제일 좋아한다. 그 대신 수학과 라틴어를 아주 골치 아파한다. 대학 생활의 초기에는 주디는 고아원에서 자란 자신의 신분에 고민한다. 친구 서리의 가족으로부터 따뜻한 대접을 받았을 때 자신에게 부모와 형제의 사랑이 없었는데 대한 외로움을 고백하기도 한다. 그러나 친구 주리아의 집에 놀러 갔을 때 명문 펜돌턴가 사람들의 거치장과 윗선을 직접 보고는 자신이 고아원에서 자라는 것을 결코 불행한 일이 아니었다고 깨닫게 되었단다. 고아인 주디는 결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으나 멋진 남성 자비스가 나타난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가로서의 생활을 시작한 주디에게 키다리 아저씨의 수수께끼는 그때 풀리게 된다. 이 작품은 1912년 미국 진 웹스터에서 쓰여졌다. 독자의 대부분은 주인공 주디가 작가의 어린 시절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진 웨스터는 바샤 칼리지라는 여자 대학을 다녔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해 시, 소설, 교내 신문 등 몇 차례 발표했다. 재학 중에서 주디가 자란 존 그리아와 같은 고아원에 또 자주 방문했다. 민주주의의 나라를 미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책에 쓰여진 시대에는 여성의 참정권이 없었다. 그러나 정치나 개혁에 관심이 있는 여성은 고아원이나 감화원 등에서 원장이나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하거나 소설가로서 계몽활동을 했다. 작가 진 웹스터는 사회개혁 운동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때 학창시절 주디는 배운 대학가의 모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작가가 태어나고 자란 환경은 주인공의 주디와는 전혀 달랐다. 진 웹스터는 1876년 7월 24일 뉴욕주 프레도니아의 매우 유복한 가정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대형 출판사의 사장이고 어머니는 톰 소의 모험을 쓴 작가로 유명한 마크트
마르트 웨인의 조카였다. 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문학과 가까이 하는 환경에서 자란 것이다. 그렇지만 여류 작가로서 세상이 알려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디는 키다리 아저씨의 주디와 같은 주인공이 나오는 작품을 몇 편 써서 출판사로 보냈으나 좀처럼 인정을 받지 못했다. 1903년 패티 대학에 가다를 처음으로 출판한다. 2년 뒤에는 진 웹스터 자신도 만족하는 밀 아저씨도 펴냈지만 독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써낸 것이다. 키다리 아저씨였다. 1912년 출판되자 곧바로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연극과 영화에서도 만들어지고 마침내 전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사랑받는 작품이 되었다. 키다리 아저씨에 나오는 주디는 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행복한 결혼을 했다. 그러나 작가 진 웹스터는 1925년 나이 29살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다. 상대는 그랜 포드 맥키니라는 변호사로 주말에는 별장에서 지내는 행복한 가정이었다. 결혼 다음 해 6월 진은 귀여운 여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이틀 뒤에 슬픈 이 찾아온다. 진의 나이가 어린 애를 낳기에는 너무나 많았는지도 모르겠다. 1816년 6월 11일 진은 불과 40세라는 나이에 많은 사람들의 애도 속에 세상을 떠났다. 독자들은 키다리 아저씨 주인공 주디가 그 후 어떻게 된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진은 세상을 떠나기 바로 전해 소 키다리 아저씨를 발표했다. 주디는 큰 부잣집의 부인으로 행복하게 지낸다. 그러나 소녀 시절 존 그리아 고아원에서 쓰라린 기억을 잊지 못했다. 어린 애들도 즐겁게 지낼 수 있고 고아원을 만들고 싶어지면서 대학 시절 친구 사리에게 부탁을 한다. 새로 원장이 된 사리와 고아들 사이에 마음이 통하는 이야기가 속 키다리 아저씨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키다리 아저씨를 갖고 싶어 한다. 젊은 시절 나에게도 키다리 아저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면서 나의 숨겨진 잠재성을 일깨워주며 내 삶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그런 키다리 아저씨를 내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간절히 원했는지도 모른다. 나이가 들면서 키다리 아저씨 존재는 내 곁에서 멀리 떠난다는 생각을 가졌다. 만약에 키다리 아저씨가 내 곁에 있었다면 주디처럼 마음이 편할지라도 편안히 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길가에 앉아 작은 행복을 주워 모아 산처럼 쌓을 거라고 말하던 주디를 볼 때면 부러웠다. 주디에게 키다리 아저씨의 존재는 얼마나 희망과 기쁨을 주는 존재였던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키다리 아저씨는 멀리 가기는커녕 늘 내 곁에 있었던 것 같다. 다만 빨리 깨닫지 못해서 마음의 편지를 보내지 못했을 뿐이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이 나의 기다리 아저씨였고 지금은 나의 가족이 나의 힘을 주는 독자가 내가 믿었던 하느님이 기다리 아저씨였을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기다리 아저씨를 갈망했던 젊은 시절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내가 누군가의 기다리 아저씨가 되어주는 목으로 남았다. 기다리 아저씨에 대한 기대는 지금도 유효하지만 그보다는 믿고 기다리는 든든한 나의 나무, 아낌없이 주는 그런 기다리 아저씨가 많았으면 좋겠다. 오늘은 믿고 기댈 수 있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 기다리 아저씨를 읽고 허경태님이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의 기다리 아저씨였고